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중에서 PD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PD는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하면 프로듀서라 하고, 프로듀서의 줄임말이 PD라 할 수 있습니다. PD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학 상담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방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고요.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 관련해서도 더 그렇지만 방송 분야에 대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고, 이 방송 분야의 바로 핵심이 바로 PD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PD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D라는 거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음악이나 영화, 방송 따위에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을 총괄하여 맡아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D라는 거는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PD. 그다음에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 PD. 그 다음에 우리가 TV나 뭐 여러 가지 SNS 등등에서 볼 수 있는 뭐 긴 방송이든 작은 방송이든 그런 방송과 관련된 총책임을 맡는 사람을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 제작 등을 총괄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총 책임이 바로 P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가 하는 일을 제가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PD가 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쉽게 말할게요.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A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모든 일을 다 PD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제를 하는 결제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 기획,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계획, 아이디어 회의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연자를 섭외해야 되겠죠? 선정하고 섭외하는 것까지. 두 번째, 실제로 출연자가 선정됐으면 기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만들고 진행하고 요 제작까지 같이 함께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진행 제작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장면을 따고 또 출연자들을 어떤 대사를 하게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하는 모든 것들 연출을 맡는 역할 하고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다 찍었으면 요거를 편집을 하게 되죠. 시청자들한테 원활하게 또 프로그램의 의도가 잘 드러나게 편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 편집도 같이 하면서 플러스 여러분들 요즘에 연애 프로 보면 자막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자막을 넣어서 자막 작업까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제 방송에 내보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D다, 총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PD에게 이제 필요한 자질들은 제가 이제 쭉 적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질이 다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분석력, 그렇죠? 분석력이니까는 뭐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했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흐름, 유행, 자 지금의 유행들, 지금 시청자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유행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니까 요거 두 개가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리더십,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 심지어는 100명이 넘어가는 관계자들이 함께 촬영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을 잘 이끌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P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작자들과 출연자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도 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줄 건 받아주고 또 아닌 건 아니고 중재하는 역할. 그렇죠? 요 다음에 나오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중재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대처 역할. 뭐 장소 섭외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런 일도 있죠. 출연자가 뭐 안 좋은 일에 의해서 하차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메꿔서 잘 해야 될지 등등등 이러한 위기 대처를 능력도 필요하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되고 편집이 될 때는 이제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이게 이제 미적 감각, 그쵸? 어떻게 잘 짜맞춰야지만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질 것인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센스, 그쵸? 이거는 뭐 자막 작업이나 그 다음에 영상 작업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체 길이를 봤을 때 이 장면을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자막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지 이 전체를 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런 자질이 필요한데 되게 많죠. 하나를 제대로 하기에도 힘든데 PD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D가 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순서대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인데, 자, PD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D 공채 시험 보면은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과를 요구하지 않고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방송 관련해서 조금 더 지식을 쌓고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방송 관련된 신문 방송학과나 연극영화과 혹은 영상 제작학과 등에 이제 입학해서 들어가면은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제작하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이 뭐고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방송 관련해서만 유리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반드시 PD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또 실제로 PD들이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지원하기 전에 특정과보다는 다양한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 이 첫 번째. 그쵸?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프로그램 혹은 이전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 혹은 시청자들한테 다양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 또 여러 개의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체 분석 능력, 즉 평소에 뭐 TV 매체든 영화 매체든 라디오 매체든 음악 매체든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고 제작은 어떻게 됐을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과가 어떤 과를 나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번과 2번이 바로 PD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중요한 준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각 방송사의 공채 시험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대략적인 경쟁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방송 지상파 3사는 기본 100대 1. 그렇죠? 이게 종편을 보면은 기본 한 50대 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죠. 네. 보세요. 이제 공채 시험의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서류를 먼저 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를 먼저 보고요. 요걸 통과하면 필기 시험, 그렇죠? 상식 시험과 작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통과하면 실무 면접, 그 다음에 팀별로 하는 미션 면접을 보고요. 요게 완성이 되면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각 회사 임원들의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불 판별이 되면은 된다 하면은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방송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100대 1이라고 했잖아요. 작아도 50대 1.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시험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작문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 중에서 작문 시험이 있는데 이 상식 시험은 뭐 공부만 하면 누구나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문 시험 뭐냐면은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예요. 실제 막 프로그램을 써보고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운영될지를 써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매우 중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PD라는 거는 자기가 기획한 거를 실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글로 잘 쓰면, 이 글이 잘 됐으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쓰여진 작문 내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요. 이게 이제 PD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필기시험을 통해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한 3대 1 정도로 대부분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문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PD로서의 자질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런 임원 면접 가기 전에 요 면접은 주로 합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합숙을 한 3박 4일 정도 혹은 4박 5일 정도 함으로써 요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합숙을 하냐면 우리가 PD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밤샘 작업이나 그 다음에 오지로 가서 작업하는 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지원자들이 PD로서의 그런 체력적인 측면, 정신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첫 번째 바로 PD가 되는 게 아니라 서브 PD라고 합니다. 이걸 조연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PD가 이제 프로그램에 PD가 있으면 요 밑에 조연출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PD가 전체 프로그램을 관장하지만은 직접 PD가 발로 뛰거나 몸으로 뛰거나 하진 않습니다. 밑에 조연출들이 실제로 각 분야를 나눠서 발로 뛰죠. 예를 들면 출연자 섭외를 직접 하고 장소 섭외를 직접 하고 식당 가서 직접 섭외하고 어떤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지 계획이 됐으면 그거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연출이 다 합니다. 하고요. 요거를 돌아가면서 해요. 한 분야 A 분야를 했다면 다음에는 B 분야를 하고 C 분야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PD가 하는 일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는 과정으로 따지면 인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PD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싶으면 이제 기본 메인 PD로서 프로그램을 맡게 되죠. 그거를 입봉이라고 해요. 이건 영화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독립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입봉이라고 하고 이런 작품을 입봉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PD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PD가 되는 과정 외에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거는 지상파 및 종편 방송국 PD였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인 미디어, 그렇죠? 메인 방송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요거 외에 외주 제작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방송국 외에 제작사들을 민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방송국에서 요 외주 제작사한테 부탁을 해서 돈만 내면은 이 외주 제작사는 그 컨셉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주 제작사는 그래서 되게 특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작사는 예를 들면 공포 영화 전문, 어떤 제작사는 다큐멘터리 전문, 어떤 제작사는 연애 프로그램 전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송국 입장에서는 방송국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외주 제작사를 활용해서 돈만 줘서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외주 제작사의 제작을 위한 PD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PD도 수시로 채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외주 제작사 PD는 메인 미디어 PD보다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또 낮습니다. 낮아서 또 가능성이 더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2년, 3년 이상의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주로 이제 조연출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현장에서 좀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요즘 이제 나타난 거예요.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됐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유튜브 보면은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되게 유명한 구독자 수가 몇십만 이상이 되는 유명한 유튜버들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작을 담당하는 PD들, 그 다음에 카메라맨들 등등등 일반 방송사 팀 못지않은 그런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팀을 위한 PD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PD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 PD를 위한 채용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서 PD를 들어갈 수 있는 PD가 되기 위한 문은 되게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 그럼 PD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장점은 이런 거 보시면 본인의 어떤 노력과 본인의 열정으로 하나의 독립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이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들어서 역사에 남을 길이길이 기록될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람, 그 다음에 자부심을 느끼겠죠. 뿌듯함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게 뭐예요?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률이겠죠. 시청률이 높아야 되고 또 화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나 화제성 등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고 화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또
원하고 또 그 후속 편이 나오길 원하고 하여튼 이런 화제성이 있으면 연봉도 당연히 높여지고 회사에서의 위치도 더 승진이 되고 더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다른 데 뺏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성도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PD들은 방송국에 속해져 있지만은 본인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처우와 위신이 전혀 달라집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력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곳으로 이직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MBC 예를 들게요. MBC PD였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 종편으로 이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외주 제작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 PD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 이건 이제 약간 신체적인 건데 워라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밤샘 작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작 환경이 편하지 못해요. 특히 이제 야외 촬영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막 텐트에서도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경우 많아서 환경이 워라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막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청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죠. 내가 애써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지 않으면 대단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게 임원진 입장에서도 시청률도 좋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든 PD를 그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넣어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부정적인 뭐 사건으로 인해서 하차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사회적이나 뭐 문화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이러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송사에 휘말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단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PD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어때요? 큰 영향력,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는 단점, 책임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잘 견딜 수 있으면 장점이 무궁무진한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봉을 보면은 우리 평균적으로 PD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P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률이나 화제성 등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여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PD들은 연봉보다 그러니까 받는 월급보다 상여금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 프로그램이 잘 돼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거는 언론에 다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PD 중에 하나인 삼시세끼를 연출한 나영석 PD의 경우에는 뭐 40억 정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연출을 하냐에 따라서 PD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망을 보면은 미디어가 다양화됐고요. 그렇죠? 유튜브를 포함해서 뭐 넷플릭스 등등 다양화됐고 다변화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PD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영상 제작을 위한 PD들은 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PD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창의성 있게 만드는지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고 그런 사람이 PD로 가면은 더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클 직업 중에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청률과 화제성이 높으면 그 PD는 엄청나게 많은 대우를 받고 돈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시청률도 낮고 뭐 화제성도 없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의 PD들은 아무런 혜택과 뭐 그런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PD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대우나 연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차만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가를 보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PD라는 거는 약간의 예술 분야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술 분야가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 잘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엄청 밑에 있기 때문에 PD도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적은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PD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른 거는 프로그램의 권한은 PD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게 PD의 손에서 탄생됩니다. 그만큼의 권한이 있고 또 그만큼의 자유가 있지만 그거에 따르는 책임을 또 PD가 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PD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의견입니다.